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들한테 재밌는 문제 풀이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시나요? 요거 표준형으로 고치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하고 여기 1은 뒤에다 쓴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예요. x-1의 제곱. 얘는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3이 돼서 총 4가 되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부호 바뀌어서 오니까 1,4 그죠? 1,4. 자, 그래서 1,4 꼭지점 그리고요. 꼭지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자, 1,4에 조금 줄여서 하면 자, 여기 축 원래 다 표시해야 돼. 그래프 그릴 때. 그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생기고, 그리고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요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서 풉니다. 표준형으로. 표준형. 고쳐서 풀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 자, 여러분 이 문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요거를 완전 제곱하나요? 완전 제곱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A, B, C의 부호를 정해주잖아요. 그죠? C는 어디냐 하면 Y절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C의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다. 이렇게 알 수 있죠. C가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는 C가 양수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A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입니다. A는 양수예요. A는 양수니까 이 A 음수 두 개인 거 지우면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 B는 어떻게 하죠? B는 얘와 얘의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대칭축이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죠? 그리고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래서 이쪽에 같다, 이쪽에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같기 때문에 A가 플러스예요. 그죠? B가 플러스. 그래서 B가 플러스인 것은 요놈이 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 푸는 법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보니까 1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다 1을 지나네요. 얘만 아니네요. 얘를 1을 지나요. 그래서 3번 보기는 이게 책을 복사한 건데 2번과 3번이 같아요. 2번과 3번이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없애버렸어요. 제가. 자, 일단 1이 되는 것은 y절편이 1인 것은 1, 2, 5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부호를 보세요.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와 얘의 부호를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부호가 다르면 이쪽이면 같다. 이쪽이면 다르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대칭축이 이쪽에 와야 됩니다. 그럼 대칭축이 이쪽에 온 것은 1번과 2번 중에서 얘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문제와 이 문제를 연관지어 보면은 상당히 편한데도 불구하고 연관짓지 않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연관지어서 푸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문제. 자, 이 참수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얘와 얘를 동시에 봅니다. 뒤집어졌고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 둘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알 수 있죠. 얘와 얘의 부호는 같나요? 다르나요? 같네요. 같으면 대칭축이 이쪽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완전 제곱을 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의 그래프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의 그래프. 그죠? 자, 얘는 상수항이 없네요. 상수항이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것, 요놈, 원점 지나는 것, 원점을 지나는 것,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앞에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라집니다. 이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네요. 얘와 얘의 부호가 지금 서로 반대네요. 그죠? 다르죠? 같으면 이쪽, 다르면 이쪽.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찾는 방법이에요. 요것은 y절편,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 얘와 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대칭축 이쪽, 다를 때는 대칭축 이쪽. 이쪽은 같다, 이쪽은 다르다. 그죠? 읽어보세요. 같다. 같으면 이쪽, 다르면 이쪽. 그죠? 이거 y축일 때. 자, 2차항과 1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고요. 다를 때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그래프를 찾는 거는 익숙한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적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유형으로 하는 마지막. 자, 이거 한번 보시죠. y절편이 5고 마이너스 5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5일 수 있죠. 마이너스 5일 수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5일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5일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4번은 아닙니다.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5일 수는 없죠. 그죠? 이 셋 중에 하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는 뭐 마찬가지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얘와 얘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같죠? 같으니까 대칭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얘는 답이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칭축의 숫자가 지금 x축도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기 때문에 꼭점의 y좌표가 문제가 되네요. 그죠? 꼭점의 y좌표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칭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2.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위의 값이 얼마인지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조금 여기 하다 보니까 같은 경우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마저 찾아줘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값이 다른 값이 나와 있을 테니까. 둘의 차이점을 가지고 바로 함수값을 찾아보면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야, 평행이동이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죠. 자, 이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차 함수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통 평행이동이라고 나오면 평행이동 좀 선행을 했다면 이렇게 풉니다. 아, x 대신 x-p를 대입해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합니다. 또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 y-q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y 대신 y-q를 집어넣고요. 2에 x 대신 x-p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p 그리고 3.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얘와 같아진다. 그래서 PQ를 찾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거 상당히 난해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이 평행이동을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고1 과정을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서 이 선행한 방식으로 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중학교 3학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좌표예요. 꼭지점. 자, 그래서 그렇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는데, 꼭지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꼭지점 이렇게 쓴다. 그죠? 꼭지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의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Y는 완전제곱 두 번 합니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완전제곱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꼭지점은요, 얘는 부호 바뀌어서 오니까 1, 얘는 그냥 오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X축,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으로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더니 얘가 됐다 그랬어요. 2X제곱 마이너스, 얘는 문제를 쓸게요. 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적어서. 이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도 꼭지점을 찾는 거죠.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반의 제곱이 9,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2, 9, 18이니까 마이너스 18 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꼭지점은 얘 부호 바꿔서 3,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x좌표는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y좌표는, 꼭지점 y좌표는 1에서 마이너스 15를 갔으니까, 마이너스 15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PQ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 3형식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평행이동에 관한 선행 과정, 고일 과정을 배워가지고 이런 걸 풀려고 그러면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중3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평행이동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이동했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을 길러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배웠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자, 똑같은 문제를 제가 다른 문제, 같은 문제집인데 지금 제가 유형이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그죠? 이 문제를, 자, 어떤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 완전히 포개어졌다. 그죠? 이때 p-q의 값을 구하라. 문제가 똑같죠. 그죠?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이 윗부분을 지워야 되겠다. 그죠? 완전제곱 두 번 하려면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자, 아래쪽에서 위로 옮겼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완전제곱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지금 얘의 완전제곱을 하는 겁니다. 표준형 찾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러면 2의 반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더했다 빼줬다 하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1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입니다. 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니까 여기는 3이 되네. 그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부호 바꿔서 오니까요, 마이너스 1, 얘는 그냥 오니까 3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PQ로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얘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완전제곱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면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빨리 계산하는 연습 제가 충분히 하라 그랬죠. 그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돌아서 뒤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곱해서 얘랑 분배 법칙 곱해서 뒤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꼭지점을 또 찾았어요. 얘는 부호 바꿔서 오니까 2,
얘는 그냥 오니까 2 이렇게 됐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x는 숫자가 3 커졌죠. 그러니까 p만큼 p는 3만큼 이동한 겁니다. q는 어떻게 되느냐? 3에서 2로 1 줄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q를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p에서 q를 빼라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에 대해서 꼭점의 좌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거꾸로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바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단히 도입을 해보죠. 요 값, 얘랑 같죠, 그죠?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한다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식의 모양은 다 y는 ax 제곱거리예요. 저 a 값에 의해서 이 벌어진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 a의 값이 1번과 2번과 3번은 a의 값이 다 양수입니다. 왜냐면 1번, 2번, 3번은 그래프가 다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그죠? 이게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양수인 것은 기역과 니은과 미음입니다. 이걸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 벌어진 정도가 감각적으로, 그죠? 아, 얘는 절대값이 크다. 얘는 그 다음, 얘는 절대값이 제일 작다. 그죠? 제일 작은 것은 요놈이 3번이고요. 그 다음은 요놈이 2번이고요. 요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은 기역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니은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4번과 5번은 뒤집어졌는데 절대값이 얘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거고요. 얘는 음수 중에 절대값이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이거 디귿과 리을 중에서 4번은 절대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리을입니다. 그리고 5번은 절대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죠. 그죠? 자,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절대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느냐, 많이 벌어지느냐, 더 많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숫자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까지. 얘는 비율이 안 맞게 그려져 있어. 오히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비율이 안 맞게 그려져 있습니다. 살짝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두 이차 함수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는 함수를 y는 ax 제곱이라 할 때 a는 바로 뭐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것. 그죠? 요 안에 들어가는 것. 요놈과 그 다음에 요놈은 아니네요. 4분의 3은 아니네요. 그죠? 요놈과 플러스 4분의 3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네요. 3번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요것의 값이라는 거죠. 그놈이 양수냐 음수냐 그 숫자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값이 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거든요. 원래 이것의 제곱을 하면 이만큼을 올라가고 거기에 1을 곱하는 건데요. 얘는 그것에 3분의 1밖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1일 때 여기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죠? 전체의 3분의 1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ax 그래프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다.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 둘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어.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 요 a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a는 지금 음수거든요. 그죠? 음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제곱을 하면
얘가 9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9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원래는 9만큼 마이너스 9를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근데 그것에 3분의 1밖에 못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 순간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 순간에는 얼마냐면, 원래는 9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1이라면. 근데 얘는 10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9분의 10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9분의 10인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때는 요점을 지나는 순간은 마이너스 9분의 10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9분의 10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9분의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제가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살짝 어려운 걸 골랐어요. 자, 다른 쉬운 걸 한번 다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랑 같은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은 x 옆에 개수가 1이 있어요. 1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뒤집어진 것들은 다 빼고, 그죠? 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y절편이 0입니다. y절편이 0이니까 여기 3번과 5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에 좌표잖아요. 하나, 둘, 세 칸 갈 때 3의 제곱이 얘는 9로 올라갑니다. 이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9 가서 1 곱하면 그냥 9죠. 그죠? 자, 얘도 그 조건에 맞는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같습니다. 자, 3 가면 제곱하면 9 가기 때문에 9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이 이차항의 개수의 의미하고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고요. 대칭축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대칭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대칭축이 y축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차항의 개수를 가지고도 그 문제의 그래프를 빨리 고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 그 아까 했던 문제 다시 거슬러 가볼게요. 자, 아까 한 내용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y절편이 5니까요. 자, 음수 5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4번과 5번은 조건에서 어긋납니다. 그죠? 그리고 뒤집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가 답이 비슷했었죠. 그죠? 자, 여기 음수고 얘랑 부호가 같습니다. 같을 때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 둘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2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 4죠. 자, 여기 1에서 4까지 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예요. 2의 제곱 4만큼 내려가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y절편이 안 맞아요. 얘를 버리고 얘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창의 개수를 가지고 제곱해서 그것만큼 계산해주면 이 값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을 여기서는 찾아서도 계산해도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x제곱의 개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아주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갖다 붙이면 이게 무슨 책인지는 알겠다. 그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개수가. 그죠? 마이너스 x제곱 m제곱 플러스 n,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mn의 값을 구하래요. mn의 값을 구하래요. 간결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는 대칭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따라서 여기 0에서부터 2 가고 또 2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까지의 길이는 4다. 그리고 2차 함수의 이 개수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원래 4를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라서 반대로 4만큼 내려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4만큼 내려가서 0이 되려면 여기가 4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4, 4, 16의 반, 8이 바로 넓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식을 다 찾아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2차 함수의 2차 항의 개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누가 그렇게 푸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원래 어떡합니까? 아, AB의 길이가 6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AB의 길이가 6이다. 에? 6이다.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1이에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간결하다는 거죠. 왜냐? 이것이 6이니까 A와 B까지 거리가 6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이에요. 전체가 6이니까. 그죠? 이렇게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만큼을 가면 3의 제곱 원래 9를 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9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9만큼 내려가서 0이 됐으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가 플러스 9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27이에요. 39, 27. 그죠? 자, 다시 이해가 잘 안 되나요? AB의 길이가 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대칭축에 여기가 3씩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가.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 길이가 3이고 3의 제곱은 원래 9를 가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9만큼 내려가서 0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9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9예요. 그래서 39, 27 또는 69, 54의 반, 2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뭘 이용하느냐? 2차 함수의 성질, 2차 함수의 성질 중에서 뭘 이용하느냐?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의 성질, 그죠? 2차의 개수, a의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 그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자, 이런 문제도 아주 흔하게 접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요.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 일반적인 방법. 아,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y는 여기 앞에 있는 놈은 몰라요. 표준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갈 때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겠죠. 그죠? 제곱 꼭 쓰고요. 자, 얘는 그냥 갑니다.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아, 저기 0,1입니다. 이게 지나는 점이에요. 이 지나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1 집어넣고 a, x에다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5. 그럼 마이너스 4는 4a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시 적어버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전개해야 돼요. 전개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내비두고 제곱부터 먼저 하세요. 이것까지 같이 하지 마시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 이렇게 돼서 a, b, c를 비교하면 답이 됩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첫 번째 꼭지점은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값은 모르지만 꼭지점은 똑같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랑 같죠. 요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입니다. 2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원래 2차항의 개수 a가 1이면 2를 제곱하면 4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거꾸로 4만큼 밑으로 내려갔어요. 거꾸로 내려갔어요. 부호만 반대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식을 구하는 거 이렇게 2차항의 개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래프만 나오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얘도 보세요. 얘도 보세요. 자, 이 그래프다. A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ABC의 값을 구하여라. 얘는 x절편이 1하고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지만 y는 여기 값은 뭔지 몰라요.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알죠? 그 여기 a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푼다고요. 지나는 점 x절편이 있으니까 꼭지점을 알면 꼭지점을 쓰고 지나는 점 대입하면 되고, 얘는 x절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 a라고 쓰고서 원래 어떻게 해요? 여기 0,3이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던데, 저는 이 a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구하느냐. 야, 얘의 가운데는 얼마야? 2다. 2.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야? 1이야. 그럼 여기 1의 제곱은 보통 1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그럼 여기서까지는 2니까 2의 제곱이 얼마야? 여기는 4야. 1 가고 4 간 거야. 그러니까 이 a의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a, b, c의 값은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3.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답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있으면 그냥 구합니다. 그래프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많이 보죠. 아, 여기 ax 플러스 일반형 여기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그때의 y 값이 바로 이것의 값이 된다라는 거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듣죠. 그죠? 자, 이 강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80점 이상 90점 정도 맞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시간 모자란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원점이고요. 여기는 4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얼마일까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는 2가 됩니다. 그죠? 2가 됩니다. 자, 2 가면 2의 제곱 4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8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4를 가야 되는데 8을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1을 간다면 얼마를 내려가게 됩니까? 마이너스 2를 내려가게 되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를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6이란 얘기고요. 이 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1,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그냥 뭐예요? x가 1일 때 y값 6.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최악의 어려운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3x제곱이 그래프가 있다. 위 두 점,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밑으로 수선을 그어서 CD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것이 정사각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A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2A가 되겠죠. 그죠? 이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A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3A 제곱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A, 3A 제곱이 이건데 3A가 바로 뭐랑 같은가? 2A랑 같은 거죠. 3A 제곱하고 2A하고 같은 겁니다. A는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A는 그냥 약분하면요. 3A는 2. 따라서 A는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래서 A가 3분의 2고요. 여기 좌표를 찾으면 3분의 2,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원점을 꼭점으로 한대요. 원점을 꼭점으로 해요. 원점을 꼭점으로 하는 식은 y는 ax 제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하고 정리해보면 y는 a의
x-0의 제곱 플러스 0인 거죠. 원점이 꼭점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0은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꼴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갑니까? 6이에요. 6의 제곱은 원래 얼마예요? 66에 36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6이 돼야 돼요. 근데 10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에 36에 3분의 1밖에 못 내려갔잖아요.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